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프로그래밍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섞어서 쓴다면 아마 여러분이 만드는 코드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뭐 해, 이거 해, 저거 해, 요거 하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끝내. 시작점부터 끝나는 점까지 그냥 쭉 이어지면 끝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나마 중간에 3항 연산자를 활용해서 값을 조금 선택하는 정도? 그래서 항상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똑같은 결과만 내보낼 거고 뭐 별다른 게 없는. 만약에요, 똑같은 동작을 여러 번 시키거나 아니면 조건에 맞아서 이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말 건지 이런 코드가 필요하다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어문이라고 하는 구문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바에서 제공되는 제어문들은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지금 우리가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그냥 쭉 흘러가는 프로그램을 어떤 특정 조건에 맞춰서 이 코드만 따로 실행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짓고 또는 특정 코드 부분을 몇 번 반복시킬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구문들을 제어문이라고 해요. 설명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실행 코드의 흐름을 제어한다. 조건문, 반복문. 좀 말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할 때도 조건에 따라 반복을 하고요. 실행 흐름을 분기할 때도 조건에 따라 분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의미로 따지면 조건문이라기보다는 분기문이 맞을 것 같아요. 분기문. 조건에 따라서 흐름을 분기하는 구문이고 반복문은 조건에 따라서 코드를 반복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건문보다는 분기문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제어문을 활용해서 내 코드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서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의 흐름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은 if가 나오고 있죠. 분기문 중에 하나입니다. if. 자, 보시면 단순 if라고 해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종속된 문장을 실행할 거고 또는 종속된 블록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돼 있고 거짓이라면 실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을 보시면 if 괄호 안에 true나 false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식을 넣어주시면 해당 식이 참이면 종속된 바로 다음 한 문장을 실행합니다. 또는 종속된 딱 하나의 블록을 실행합니다. 언제? 조건식이 참일 때만. 참이면 종속된 내용을 실행하고 다음 문장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는 종속된 문장을 건너뛰고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을 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조건식의 참인 경우 종속 문장이 하나라면 딱 한 줄이라면 굳이 중괄호 블록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 줄이라면 이 조건이 참일 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런 걸 할 거다. 여러 작업을 해야 된다면 중괄호 블록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항상 블록을 써요. 한 줄이든 여러 줄이든 그냥 블록을 매칭시켜서 쓰게 됩니다. 일단 이게 단순 if라는 거고요.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0부터 9 사이의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5보다 큰 수인지를 판별하는 예제래요. system.in.read 여기에 throws IO exception 모르는 코드가 많이 있네요. 여러분은 굳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숫자 하나 입력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숫자를 가지고 5보다 크냐, 만약에 5보다 크다면 안에 종속된 문장이라고 하는 중괄호 블록 내용이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5, 4, 3, 2, 1과 같은 5 이하인 애들이라면 if문의 종속 문장을 건너뛰고 다음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참이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개념이 단순 if예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면 오른손을 드시고요. 아님 마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if가. 그쵸? 이게 단순 if. 이때 자바의 제어문 사용하실 때는 제어문의 조건식은 어떤 언어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숫자가 0이면 거짓, 0 이외에 음수든 양수든 문자열이든 뭐가 됐든 값이 있다면 참. 이렇게 식별되는 언어들도 있어요. 하지만 자바에서는
1은 1이요, 0은 0이요, 음수는 음수요, 문자열은 문자열이요. 그 자체 의미 그대로 사용이 되도록 하고, 조건식이라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논리를 갖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불리언 자료형으로 true, false만 갖고 판단합니다. 숫자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if문이나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어문들의 조건식은 결과가 반드시 true, false, 불리언이어야 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 if, else라고 하네요. 앞에 단순 if는 조건이 참이면 실행하고 아니면 말잖아요. 자, 지금부터 배고프신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요. 아니면 왼손을 드세요. 조건은 하나인데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if 참이면 참에 해당하는, 즉 if문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고 건너뛰고요. if문의 논리 조건식이 거짓이면 if문에 종속된 걸 건너뛰고 else에 종속된 내용이 실행됩니다. 보이시죠? 참이면 바로 종속된 문장을 실행하고 else를 건너뛴다. 만약에 거짓이면 참일 때 종속 문장을 건너뛰고 else 내용이 실행이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한다. 매우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뒤로 내려가 보면 이런 예제를 하나 넣어놨죠. 입력받은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해서 출력하자. 그래서 역시 스캐너 갖고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어떤 숫자, 입력받은 숫자를 2로 나누면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짝수,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0을 짝수로 할 거냐 말 거냐는 논란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편하게 0도 짝수로 판단한다면 2로 나누어서 떨어졌어. 그러면 0이랑 똑같아. 참이라고 볼 수 있고, 2로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2의 배수 또는 짝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짝수입니다 라는 게 출력이 될 거고요. 짝수가 아니면 홀수겠죠. if 조건에 매치되지 않았다면, 얘가 거짓이라면 else로 가겠죠. 그래서 이러면 홀수입니다 라고 둘 중 하나가 출력되는, 짝수를 입력하면 짝수입니다, 홀수를 입력하면 홀수입니다가 되겠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되게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뒤로 넘어가면 빼꼼히 내밀고 있었던 다중 if문. 자, 얘는 저는 설명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if문과 else문을 놓고 봤을 때, 앞에서 if와 else만 놓고 봤을 때 else를 보면 드는 감정이 없나요? 여러분은? if와 else를 딱 놓고 봤을 때 else를 보면 참 그렇지 않아요? 아가 좀 불쌍하지 않아요? 안 불쌍하세요? 왜냐면 else가 되게 저는 불쌍하게 느껴진 게, if의 조건만 판단해서 if 조건이 참이면 자기한테 종속된 것만 실행하고 else한테는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근데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야, 지가 하기 싫대, 지 맘에 안 들어, 그러면 else에 종속된 건 아무런 저항 없이 else에 있는 게 그냥 실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좀 불쌍하더라고요, else가. else는 if의 종속이기 때문에 else 혼자 있을 수 없거든요. 저는 불쌍하더라고요. 감성을 조금 녹여본 거고, 억지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다중 if라고 하는 개념은 else에다가 if 조건을 붙여주는,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게.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맞니? 참이니? 그럼 실행이 됩니다. 참이면 실행돼요. 그러면 if문의 조건이 참이었으니까 else 실행 가요 안 가요? else는 안 가겠죠. if 조건이 참이니까 건너뛰어요. 그러면 else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을 건너뛰는 거예요. if 맞니? 아니. 아니면 else. 원래는 바로 실행해야 되는데 if가 걸려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매치가 되면 첫 번째 실행문만 실행하고 끝. 첫 번째 논리 조건이 거짓이면 두 번째 식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것도 맞으면 그때 실행하고 else로 안 가니까 끝. 여러 개의 조건들을 연결해서 참인 경우에 종속 문장만 실행됩니다. 김씨 손 드세요. 이씨 손 드세요. 여러 개의 조건들이 있다면 걔 중에 매치되는 나의 성씨와 같은 것만 손을 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 if문, 다중 if문, else if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if문을 보시면 요 if랑 요 else가 사실은 짝이죠. 얘네 두 개가 짝이고, 이렇게 두 개가 짝이고, 이렇게 두 개가 짝이고, 이렇게가 짝이고. 자, 얘 혼자 있어도 괜찮은 애죠. if는. 그죠? if는 혼자 있어도 됩니다. 모든 조건이 매치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하지만 모든 조건이 매치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실행할 내용이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else를 붙여서 마지막 조건까지 판단한 다음에 아닌 경우 실행할 내용을 넣어줄 수 있겠죠. 선택입니다. 마지막 else는. 그래서 if에 else if, else if, else if에서 계속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걔 중에 하나 매칭되면 거기서 끝. 요게 다중 if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한 번에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if, if else, if else if. 조건식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립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문법은 이게 다거든요. 필요하면 중괄호 블록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줄일 경우에 실행할 내용이 예제 보시면 문자 하나를 입력받았는데 입력받은 문자가 A와 같다면 A라고 출력하고 끝. 만약에 B를 입력했다면 첫 번째 조건에서 거짓 else로 가서 조건 판별 B랑 비교 맞아. 그러면 B까지 출력되고 끝. 이런 식으로 동작되는 게 else if입니다. 만약에 입력한 게 A, B, C가 아니었다. 그때는 else에 들어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겠죠.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입력하면 B다. 소문자 B를 입력했더니 A, B, C 이외다. 결론은 if 구문을 또는 if else, if 얘네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의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if문에 대한 설명, 개념입니다.